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셀석유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셀석유는 석유화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셀석유 같은 경우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가의 움직임보다는 이 한국셀석유의 특정 제품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가의 움직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나와줘야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각 제품의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세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그리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윤활유 품목이 거의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윤활유 부분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실적보다 좀 더 좋게 나온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두드러진 부분은 여기 윤활유, 그리스보다 이 윤활유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 기계 요소 사이사이에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윤활유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세석유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산업용 윤활유 클릭하시면은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윤활유 제품군 중에서 특히 이 전기 절연유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는 여기 변압기 오일에 해당이 되고 있죠. 왜 전기 절연유가 매출 비중이 커질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는 이 OT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죠. 보통 변압기는 유입식 그리고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은 여기 유입식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예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변압기에 왜 오일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아야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요. 이 변압기도 사실상 이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분들 같은 경우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로 절연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변압기 같은 경우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코일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절연을 충진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전기 절연유는 변압기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4년은 AI 시장이 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산업은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AI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전력 수요가 3배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2027년에는 한 국가 연간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로 AI 산업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요. 사실 전력망 확충 같은 경우 뭐 태양광이든 풍력, 원자력, 화력, 뭐 수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전력기기나 전선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변압기가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발전소에서 보통적으로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용해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로 강압을 시키고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로 낮춰줘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흔히 보는 이 전봇대로 전기를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220V.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 주면서 각 가정이나 회사에 보내게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이 과정 모두에 상당히 많은 변압기 종류와 개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전기 절연율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세석유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겠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AI 테마의 편승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요. 이 가격대 레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21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 5월 16일 날짜에도 이 11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 레인지에서 지지가 일어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그 상승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5년 때부터 하락 추세에 놓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자면 한국세 석유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국세 석유의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